좀 깨고. 우와. 자, 오늘 수혈까지 하고. 귀납법? 뭐야? 귀납법 고민입니다. 할지 말지. 말봤자 15번인데 일단 15번을 맞추는 게 우리의 겨울방학의 목표는 아니기는 해서 내가 잘 짜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앞에 거 정리 좀 하고 가자고. 일단은 고의 수열의 딱지 좀 떼셔야 돼. 고의 수열과 다르게 수열을 조금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내가 드린 것들 워크북 정도만 푸시면 수열의 15번, 22번 두 번호대를 제외한 모든 수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호딱호딱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등차, 등비, 이제 귀납, 지들끼리의 관계성을 준 걸 이제 귀납이라고 하는데, 요놈이 요새 조금 이지하게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거 풀면 객관식 다 맞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요새는 한 13번, 12번 정도 때까지 좀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워지고 있고, 얘도 무조건 드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등차 등비에 대한 모든 문제 좀 다 드실 수 있으셔야겠죠. 우리 수열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수능에서 이제 수원에서는 등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등비는 미적에서 조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확 통로다. 등비 딱 두 가지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단순 계산 플러스 수열의 합 계산 공식 정도만 하시면 되고, 수원에서는 등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 근데 등차부터 좀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배우자. 수열의 구성원의 초항과 등차 수열의 구성원 중 하나는 공차란 거를 배워요. 근데 나는 무조건 누구를, 얘를 지워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 4점 수열 먹고 싶은 거거든. 11, 12, 13, 14 혹은 20번에 나오는 수열을 먹기 위해서는 A1과 D에 꽂혀 계실 필요가 없다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얘 가지고 수열에 있어서 뭐야? 개똥같이 나와. 우리가 뭐를 다루냐? 일반항이라는 걸 다뤄요. 이 자식은 뭐죠? 그냥 n번째 항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n번째 항은요, 요렇게 쓰죠. 이거 모르는 뿡뿡이 없을 거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여기에 뭐를 쓰는, A1을 쓰는 습관을 조금 지우셔야 돼. 의식적으로 오케이 등차 수열 이것 때려서 넣어서 계산하자, 쓰레기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어떤 식의 관점으로 이 등차 수열을 이해할 거냐, 여기 오는 수치를 통한 관점과 요 놈을 A1에 국한된 사고로 좀 버리셔야겠다, 이런 거야. 여기에 오는 n-1이라는 거의 직관적 의미는 뭐야? 얘와 이 자식의 차이가 바로 속에 들어온다? 오케이죠. A3을 만들려면요, A1에다 공차를 2번 더해야 되고요, A6을 만들려면 A1에다 공차를 5번 더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공식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자고, 요 놈을 나 일단 수열에 있어서 넘버링이라고 부를 건데, 등차 수열에서는 넘버링의 차만큼의 공차를 더하면 그 자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 여기에 3이와 이 자식 넘버링 5고요, 이 자식 넘버링 2니까 얘네들의 차이만큼의 공차를 수로로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활용력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A6은요,
A12를 기준으로는 공차를 몇 개? 5개 차이 나니까 5개를 빼면 되겠다라고 식을 쓸 수 있으시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건데 현재 우자라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 가지고 우자라고 여기에 오는 수치는 우리는 뭐에 국한되지 말고 초항에 국한되지 말고 여기에 오는 수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문제에 나와 있는 n번째 항이라는 걸로 문제를 좀 푸셔야겠다. 문제에서 A5를 줬어. 우리가 AN을 만들고 싶어. A5를 줬으면 너네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야 된다고? 식을 이렇게 쓰고 싶어야 돼. 이게 그냥 단순 습관의 차이고 단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데 이 문제에서 주는 특정한 항을 들고 다닐 생각을 하셔야지 뭐에 있어서? 그 수열에 있어서 4점짜리를 얌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수열을 초항과 공차, 초항과 공비 따위로 계산하는 거는 쓰레기다. 오케이? 뭐만 인지하자. 일반항 만들 때 이 넘버링의 차이만큼을 공차를 더하면 되니까 여기에 오는 수치를 굳이 A1이 아닌 문제에서 제공한 그 자식을 통해서 다른 항을 만드는 거를 습관화하셔야 되겠다. 이게 등차 수열을, 이게 4점 수열을 잘 풀 수 있는 엄청난 팁이 될 겁니다. 요거 정도만 조금 얹어주시고 얘를 이제는 일반화해서 쓸 수 있는 식이라고 쓰시면 AN이라는 거는요 특정한 항을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요 뒤에 오는 넘버링의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면 만들 수 있다. 이것만 얻어가셔야 되고 이게 습관의 차이지 지식의 유무가 너네들의 수요를 풀 수 있음과 없음을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등차 수열을 모른다? 없잖아. 어떻게 하자? n번째 항은 k번째 항으로부터 이 넘버링의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가져가시면 내용 끝입니다. 두 번째, 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등차 중앙이란 당연히 이미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쓰죠?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는 얘로부터 2개 떨어질 때 모르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근데 요렇게 기억하지 말고 우리 AN으로 바꿔서 좀 가자. 어떻게 쓸 거냐? 요거만 있으시면 되겠다. 결국 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을 꼭 뭐 할 필요는 없다? 양옆일 필요는 없다. n을 기준으로 왼쪽에 k만큼 간 거랑 오른쪽으로 k만큼 간 거에 더한 거는 an, 가운데 항의 2배다라는 이 아주 직관적인 관점을 이용해서 식을 쓰시면 문제가 뽀롱뽀롱 잘 풀릴 거예요. 비다 빼고 그 다음 등차 수열에 합을 배우긴 한데 그 전에 얘들아 등차 수열의 직관적 의미 하나만 조금 얻어가자. 얘는 그냥 직선이라는 생각을 넣으셔야 돼. 이거는 의무예요. 그냥 문제가 얘를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풀어라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너희들이 이미 등차수열 문제 풀 때 뭐예요? 그냥 직선 그리고 푸시잖아요. 등차수열은 직선이죠. 왜? n에 관한 1차식일 거고, 단 직선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정의역이 뭐로 국한된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직선이 뭐다? 등차수열이다. 이거 그냥 관점 하나만 넣어두시면 내가 문제에서 얘를 직선으로서 등차수열을 표현할 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다고. 못가지만 얘의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누가 한다라는 거, 이 공차가 n의 개수의 역할을 할 테니 공차 이꼴 기울기라는 거. 아주 이지한 내용만 얻어만 가시고 그냥 받아만 들이시면 돼요. 끝입니다. 오늘 되는 설명 길게 안 해요?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 이거 공식 모르시면 지금 쓰면서 외우시고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죠? 2분의 한개수 처음항 끝항으로 외우죠. 여기서도 하나만 더 얹어가자. 뭐를? 결국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얘네 둘의 뭐가? 넘버링의 합이 같으면 합은 일정할 거예요. 얘를 그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 처음항과 끝항으로 더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얘를 만약에 A3으로 바꿨다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뒤에 더해야 되는 뭐 공차를 두 개를 미리 줬다 이렇게 보지 말고 둘이 더해서 n 플러스 1이니 요 두 놈도 뭐를 만족하면? 더해서 n 플러스 1의 넘버링을 만족하면 같을 수밖에 없겠다. 얘가 뭐니까 직선이니까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가면 평균 회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습관의 문제. 그럼 내가 여기서도 할 말은 똑같아요. 결국 A1과 AN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로서 식을 써내려갈 줄 아셔야 되는데, 이 다른 수치들은 싹 다 어디서 나온 놈으로 우리가 수치화를 하자는 거야? 문제에서 나온 놈으로 하자는 거야. 문제에서 특정한 항을 줬을 때 걔를 초항과 공차의 합으로, 다른 조건을 초항과 공차의 합으로 나타내고 연립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조건 자체를 그 n번째 항으로서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정말 좋겠다. 문제 안에다가 녹여드릴 테니까 마지막 하나까지만 보고 등비 그냥 관점에 대한 설명만으로 넘어갈게요. 잘 봐. 요 내용인데 뭐가 조금 중요하냐? 이 식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를 꼽자면 얘예요. 이 유리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내 맘대로 바꿔보자는 거야. 어떻게? 얘나 이 자식이나 똑같을 거야. 왜? 둘이 합쳐서 n 플러스 1이면 더하면 무조건 똑같을 거니까 어떻게 바꿔보자? 저 괄호 속에 있는 두 놈을 n 플러스 1을 만족하게끔 둘로 쪼개시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둘이 더해서 n 플러스 1이면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로 넘버링을 쪼개시면 어떻게 될 거야? n 곱하기 a의 요러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정말 중요한 모양새고 등차 수열에서 n 곱하기 an 꼴 혹은 상수 곱하기 특정 항이라면 너희들이 뭘로써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 이 자식? 수열의 합인가?
뭐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얘들아 공차 얼마죠? 아 뭐야 퐁퐁아 나한테 한 말이야 미안.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가능한 공차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풀어볼래요? 내가 한 2, 3분 드릴게요. 고민만 한번 해볼까요? 고민만. 이제 조건 좀 줄여줄까? 이거 19로 가줄게. 이런 게 그냥 단순 4점짜리인데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냥 고민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문제에서 공차를 구하라 했을 때 혹은 너네가 얘를 보고 오케이 등차 수열이니까 A1R랑 B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나는 구리구리 개똥구리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우리가 수열을 쳐다보는 관점이 결국 4점 수열은 혹은 이제 4점 문제는 필연적으로 뭐를 조금 하고 싶으셔야 돼? 상황적 해석으로 조금 접근하고 싶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얘들아? 문제를 보고 고민할 줄 아시면 돼요. 문제를 보고 뭐든지 식으로 때려버리게 돼서 와다다다다 하시면 무조건 오래 걸려. 얘를 보고 해석을 얹어야 되는데 해석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고2 내신에 나오는 관점이에요. 봅시다.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은 SN이 최대값을 가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SN은 어디까지 더한 게 마지막 양수까지 더한 게 이 수열의 합의 맥스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양수에서부터 수열이 작아져. 그러면 너네가 어디까지 딱 끊었을 때 값을 계산한 게 SN일 텐데 얘는 최대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왜? 양양양양양 더하면 더 커질 텐데 그 뒤로는 음이 되니까 얘가 계속 작아질 거라. 아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최대를 갖고요. 이 최대를 갖는 n은 뭐죠? AN이 마지막 양수가 될 때까지가 최대가 되겠죠. 영이가 뺄게요. 반대로 갑시다. 어떠한 초항이 음수고 등차 수열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뭐를 갖죠? 최소를 가져요. 왜? 양양양양양양이 될 거니까 어디까지 더한 게 우리가 최소라는 값을 가질 거야? 저 수열 AN에 마지막 음수까지를 더한 게 수열합의 최소를 갖겠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머릿속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드셔도 되겠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 자식을 푸는 거고요. 이 관점이 있다면 이 자식을 뭐만 요 덩어리만 우리가 이쁘게 바꾸면 문제가 개똥 쉽다는 거죠. 일단 이거 뭐라고 바꾸시면 돼 그냥? S7이라고 바꾸시면 되겠다. 왜 S7이죠? S7 2분의 한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A7 둘이 더하면 넘버링 더하면 8이니까 요놈 2분의 7A4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
뭐 이 문제를 못 푼다 해서 우리가 뭐 얘를 공부할 거야? 등차수열의 합을 공부할 거야? 그냥 너희들이 상수항 곱하기 등차수열의 특정 항을 보면 항상 뭐로써 쳐다보고 싶어야 된다? 그냥? 아, 이 자식 SN을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바꾼 거 아닌가? SN을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는 어디까지 더하든 7번째 항까지 더한 게 더 제일 크구나. 따라서 A7이 뭐가 돼야 돼? 마지막 양의 값을 갖는 놈이 돼야 된다. 공차 얼마라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3이구나라고 해서 때리시면 되겠죠. 그래야지만 A7이 1이 되고 A8부터 음수가 될 거고 A7이 마지막 양수가 되겠죠. 아마 뭐 시대인증가 뭐 어디선가 한번 나왔고 이게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나오는 해석인데 이 해석에 대한 관점을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상수항 곱하기 어떠한 등차 수열의 특정한 항이 나와 있으면 항상 뭐에 대한 이 자식 SN을 계산한 거 아닌가? 라고 쳐다만 보실 줄 아시면 뭐 그게 내고 통통이죠. 수능에 나오면 13번이야. 이거 맞추면 무조건 이득을 배워라. 수열을 모아자. 문제 조건을 보고 오케이 A1 가지고 A1 더하기 3D 2분의 N에 A1 더하기 N-1D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자? 우리 띵킹 해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살금살금 슬금슬금 접근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쳤어 벌써 이 30분을 거의 가까이 떠든 거야. 이거까지 좀 정리 좀 하시고 등비수열까지만 조금 정리만 할게요. 너네가 등차 수열을 잘 안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식을 쓸 때 문제에서 좀 특정한 항을 가지고 식을 쓰는 걸 습관하시면 되고요. 요런 꼴을 봤을 때 수열의 합으로 쳐다만 보실 수 있으시면 되고 등차 중항을 습관화하시면 된다. 뭐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먹고 생각으로 얹어보자. 등비수열은 작년에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거 나올걸? 이런 거 정도면 나올 만하다? 이거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 300번 말했던 게 뭐야?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할 게 없어요. 왜냐? 등비는 별로 의미성이 강하지 않아. 등비는 그냥 지수 덩어리일 뿐이고 등비 수열의 맥스 천장은 뭐야? 그냥 단순 연산의 복잡함이지 관념적 해석을 얹기가 힘들어서 수능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거를 조금은 바꿔서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고 등비는 해봤자 단순 계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비 수열 뭐 당연한 내용이죠. 얘도 뭐 초항이 있을 거고요. 얘는 이제 공비라는 워딩으로 우리가 얘의 일반항을 만드는 뿡뿡이가 있죠. 뭐 등비 중항? 사실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해봤자 단순 계산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다? 등비 중항이다. n의 제곱은 그냥 왼쪽으로 k번 오른쪽으로 k번 간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고 얘도 결국 넘버링의 합자체를 통한 이 등비 중앙의 성질을 기억만 하시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등비 수열이 나왔을 때 너네가 많이 틀린다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미적분해서 항상 써왔기 때문에 뒤에 1-R의 n승 빼기 1을 안 붙이는 거를 제하면 사실 틀리기 쉽지 않고요. 등비 수열의 합은
뭐 이렇게 쓰죠.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뭐 미적분에서는 1 빼기 R이 조금 더 편할 거고요. 수1에서는 R 빼기 1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수열의 합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건데 얘는 뭐 내신에도 자주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오? 글씨가 왜 이렇게 개똥 같죠? 묻기예요. 이미 묻기로 지난 수능에 나왔고 그 지난 수능에 나온 문제도 여기 있을 건데 너무 쉬워서 지웠나? 내가 그냥 너무 쉽고 계산 문제들은 뭐 워크북에도 있으니까 지워버렸거든요. 아 있네요. 11번? 진짜 작년 수능 개똥 같죠? 이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번 문제야? 12번 문제예요. 너네 이번 모의고사에 12번 그 사인 함수 그 정도 그 문제 있죠? 그 정도 포지션이고 아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네 할 거면 다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다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11시부터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가 한 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 12, 13. 또 여기서 몇 개를 맞추는지가 사실 등급을 결정함을 혹은 저 네 문제가 사실 수능에 너네들이 체감적 난이도를 결정하는 한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15번 무조건 어차피 어렵고요. 21, 22 어차피 잘 안 볼 거고요. 29, 30 별로 안 친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쩔 땐 맛만 띄고 어쩔 땐 어려워서 이 11, 12, 13, 14가 쉬우면 쉬우고 11, 12, 13, 14가 어려우면 어려운 건지 작년 수능 사실 쉬웠죠. 11번이 12번에 지금 이 프린트 기준 11번이 어디에 여기에 위치하는 문제라서 여기까지가 공짜였어. 작년 수능은 등급 컷이 역대급으로 한 4점씩 평가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기준 4점 이상씩이 높았는데 이게 나는 9번에다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12번에다 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개똥같이 수학이 조금 만만해졌다.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다 먹고 15, 21, 22, 28, 30 5개 중에 2개만 푸시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안 나온 거 요거밖에 없어. 뭐냐면 묻기예요. 묻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함에 있어서 이 공식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려면 맥스 3점이야. 너 등비수열 공식 합 공식 아니? 는 이거 쓰시면 되고 남은 놈들 다 묶으시면 돼. 두 가지 구조로 나올 겁니다. 한 개수가 같은 경우 이미 작년 수능에 나온 관점이 얘예요.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올 일을 없겠죠. 근데 물론 너네들이 3월부터 볼 모의고사에는 종종 나올 겁니다. 한 개수가 같은 경우와 안 나온 건 요거밖에 없어. 한 개수 배수 관계인 경우. 작년 애들은 두 개를 외울듯이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만 외울듯이 하시면 돼요. 얘는 모의고사 때 풀면 외워질 거고요. 얘만 의식적으로 외우시면 수능날 먹으면 땡큐. 그냥 단적인 거 하나만 해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과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있다라고 칩시다. 위에 걸로 아래 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위에다가 공비 5개 곱하면 얘네가 쪼르륵 돼버릴 거다. 오케이? 통짜 약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수치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만들 때는 항상 똑같은 관점이야. 공비 몇 개 곱해야 저 자식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너네가 여기서 A1을 빼. A6을 앞으로 빼.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A6 앞으로 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약분하고 A1, A6이 되니까 공비 5개 곱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개수가 같은 경우는 결국 공비를 몇 개로 묶으면 공비를 몇 개를 곱하면 얘네들이 통짜로 만들어질까? 이런 관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A1, A2로 A4 더하기 A5 더하기 A8 더하기 A9와 같이 한개수가 배수관계인 놈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 얘를 A라고 치면 이 놈은 R세제곱 A고요. 얘는요 R 7제곱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양변 A 약분해가지고 공비로 그냥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미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야.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풀 거야?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냥 숫자 넣어서 찾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얘나 등으로 요 한개수가 배수관계인 놈들이 문제에 나오면 얘 역시도 똑같아. 이 덩어리체를 이용한 이 덩어리로 이 남은 덩어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시면 되고 싸그리 약분하고 남은 것만 계산한다가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면 되겠다. 이거 보고 오케이 신나게 일반항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수열에서 시간을 아낄 줄 아셔야 된다. 반대로 아끼는 거 바라지도 않아. 수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수열만큼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파트가 없어요. 수투, 포함수 활용, 정적분, 절대값 정적분, 식쓰기도 뭐하고 그래프 못 찾겠으면 버릴 텐데 수열은 N, R, D, A1 이 4개 가지고 미친 듯이 식이 모르륵 나오는데 그게 항상 생각해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그냥 문제를 푼다는 거 대신에 그냥 문제에서 준 조건식에다가 일반항 넣어서 계산 때리고 있는지 후자라면 멈출 줄 아셔야 된다. 단 3점짜리 등에서는 멈출 필요 없이 무조건 때리시면 되고 12, 13, 14, 15, 20, 21 이 5개의 넘버링 중에 한 문제로 수열 4점이 나온다. 멈추셔야 돼. 흠냐? 뭔 말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수열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얘는 그냥 얘도 습관이야. 요새 수능이 참 좋아하는 요새 모의고사가 참수하는 자연수 정수론이에요. 우와. 이거 뭐 길게 적을 것도 없어 얘들아. 습관이야 습관. 식을 써내려가는 습관인데 자연수와 정수에 대한 조건을 보고 그냥 오케이 그렇구나 가 아니라 뭐가 되셔야 되냐. 특정한 놈이 자연수래요. A7이 자연수래요. 공차가 자연수래요. A3이 자연수래요. 그럼 너희들은 자연수 혹은 정수의 조건을 준 놈을 가지고 식전개를 하고 싶으셔야 돼. 그럼 이 논리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A5가 자연수라는 거 주고 끄덕끄덕 A1 더하기가 아니라 A5가 자연수야. 다른 조건을 뭘로 자연수라고 준 놈 가지고 식을 쓰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거만 있어 문제 개똥 쉬워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30초만 숨 좀 돌리고 이 자연수 정수론을 먼저 문제를 좀 풀고 나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번 테마 문제만 풀고 끝내버려야겠는데? 이렇게 화면이 넓었다니. 자,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하면 쉽구나 이렇게 해봐야 겠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17번 보시면 다들 잘했어. 난 너희들이 17번을 보고 A 더하기 4 네가 자연수구나 라는 거보다 A5가 자연수구나 문제에서 A5를 준 거구나. 그 다음 바로 밑에서 내가 식을 써내려가는 S8과 요 두 놈을 좀 독립적으로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다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8을 씀에 있어서 뭐를
너네가 뭐 2분의 8에 2a1 더하기 뭐 7b 이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준 조건의 의미성을 머릿속에 남기셔야 된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다. 2분의 8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좀 가자고. 4배에 A5 빼기 4D A5 더하기 3D 아니면 어떻게 가셔도 돼? S8은 8배에 A 4.5라고 바로 가셔도 돼요. A 4.5 어쩌라고요? 등차 수열은 넘버링의 차이만큼 뭐가 될 거야? 공차를 빼시면 돼. A5로식을 쓰고 싶으니 A 4.5를 뭘로 바꾸자고? 8배의 A5에서 공차를 반개 뺄 거다라고 바꾸시면 된다고. 오케이? 넘버링의 차이만큼의 공차를 빼고 더하고 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뭐 위에 것도 정리하자면 2a5 빼기 b가 되겠죠. 뭐 정리하면 둘 다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8배 a5에서 공차를 몇 개를? 4개를 뺀 게 얼마다라는 3분의 68이다라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습관을. 뭐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수치들을 독립적인 계산을 통한 문제풀이가 아닌 얘네들의 의미성을 살려서 문제를 풀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냥 나는 그냥 A5로 나타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자연수 만드셔야 되니까 이놈의 뿡뿡이가 얼마가 6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끝이 되겠죠. 이 2.833? 2.83333만 될 테니까 6분의 1 더해야지만 자연수 되겠다. 오케이? 이거 뒤에 푸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 그냥 너희들이 얘네 둘을 하나의 문제 안에서 나온 연관성이 짙은 조건들임을 인지해 주시면 땡큐 해버리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27번도 좀 후딱 볼게요. 공차가 자연수래요. 그럼 공차 가지고 식을 좀 쓰고 싶은 거야. 왜?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잖아. 우리가 A1은 모르지만 공차가 자연수래요. 매도를 다 기가 막히게 했던데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놈의 뿡뿡이가 뭐가 될 거야? 7이 될 거야. 그렇지? 이거 다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뭐래? SK 플러스 4가 11이 돼버리겠고 요놈이 K 역시도 자연수고요. D 역시도 자연수고 문제수 구하라는 게 SA K 플러스 6을 구하래. 얘도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얘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여기까지 더해진 놈을 그냥 자연수 논리에 입각해 자연수인 놈들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된다. A1 더하기 전혀 문제 없겠죠? 여기까지 오는 거 전혀 문제 없을 거고 A1 더하기 AK 플러스 4가 이 자식이 된다는 거 전혀 문제 없을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해서 푸는 게 제일 컴팩트한 풀이기는 한데 얘들아 얘가 될 수 있는가 문제에서 뭐
뭐라고 줬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그 다음 맨 위에 공차가 자연수래. 우리 시계 뭐야? 우리가 해석을 조금 얹어보자라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었는데 얘 AK 플러스 1이 자연수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이 수열의 모든 항은 일단 뭐야? 정수겠죠? 오케이? 이 수열의 모든 항은 뭐일 수밖에 없어? 정수일 수밖에 없어. 해봤자 여기서 자연수 빼고 더하니까 올 정수일 거라. 정수일 거예요. 사실 뭐 정수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에 가면 자연수겠죠? 자연수예요. K는요? 7이거나 K는요? 와. 요 두 개일 수밖에 없겠다. 정정해서 20이 만드는 이 수치들이 몇 개 없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도 돼? 그냥 단순히 K 플러스 4가 11이거나 K 플러스 4가 22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그냥 푸시는 게 제일 사실 깔끔한 풀이기는 하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가면 돼? 그냥 이거 가지고 표현 정도는 해보셔야죠. 어떻게? 괄호 안에 우리가 배운 그 넘버링의 관점으로 식을 써볼 거예요. 얘를 만들고 싶으면 공차를 K개를 빼셔야 되니까 7 마이너스 KD. 얘를 만들려면 넘버링이 3개 차이 나니까 7 더하기 3D 라고 괄호 정리하셔서 어떻게 보이냐 부정 방정식을 만드셔서 푸시기는 하셔야 된다. 단 얘를 등차 수열이라는 관점하에 식을 써서 가내려 하기보다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얘 가지고 남은 항들을 표현할 수 있음을 얻어가셔도 되지만 하나만 더 하자고 무슨 정정, 자자 등이 나오면 어차피 여기 제일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뭐를? 한 놈이 자연수일 때 이 계산된 결과값을 꺼내는 다른 한 놈이 자연수가 될지 안 되는지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자식은 뭐가 오히려 얘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하면 K랑 D를 좀 계산해서 좀 귀찮다. 근데 이거 그냥 문제 어떻게 푸시면 돼? 그냥 얘랑 곱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얘가 11일 때 나머지가 2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K가 있냐 없냐 따위들을 따지셔야 돼. 좀 귀찮다라는 소리고요. 못가지만 얘랑 곱해서 얘가 된다라는 식이 나왔을 때도 항상 무슨 생각은 자자네? 해봤자 케이스 경우의 수 몇 개 구해서 문제 풀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 할 게 조금 문제 풀 게 많아요. 수열 있어서 35번도 보시면 해설지야 똥방해서 금방 풀 건데 우리 이렇게 가보자. 일단 모든 항 자연수를 밑줄 좀 치시고요. 얘들아 아하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자연수 구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무조건 양수다라는 말까지 그냥 자연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수식화하는 관점이 뭐가 돼야 돼? 얘도 양수고 얘도 0보다 큰 정수인 자연수가 되는 거구나라고 문제 조건을 그냥 읽으셔야 돼. 이거 21번 문제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야? A1도 양수고 B도 양수인 정수인 수열이구나. SN을 저거라고 하죠. 저건 통상적 멘트죠. 그 다음 A7이 13의 배수고
다음 1부터 K까지 K가 1부터 7까지 뭐 그냥 식으로 전개해도 풀리기는 풀려요. 근데 나는 야 어떻게 얘를 좀 풀었으면 좋겠냐, 귀찮을지언정 이런 문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습관화하자.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좀 합쳐보자라는 거야. 양수여야 되고요. 양수인 자연수고요. 13의 배수래요. 요거를 뭘로 가보자. 이 자식 가지고 해보자. 좀 귀찮을 수도 있어. 그럼 잘 봐봐봐. A1은 몇 개 들어가요? 7개 들어가겠죠. A1은 여기 안에 7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A7 빼기 D는 7개가 들어있을 거라고. A2는 6개 들어있겠죠. 왜? 요 놈의 의미가 뭔데? S1, S2, S3, S7인데 A1은 다 있고요. A2는 얘부터 끝까지고요. A3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A3은 총 몇 개? 5개가 요런 코로롱 들어있을 거라고. 아, 그러면 마지막에 A7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별 최적화된 풀이들을 다 알려줘봤자 어차피 너네가 못 써보면 아무런 의미 없으니 항상 뭘로? 문제에서 준 다른 항으로 다른 조건을 표현하는 거를 습관화하자라는 걸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1부터 7까지 더하면 얼마야? 28인가요? 28에 A7이고요. 미쳐버리겠네. 시그마 n에 n 플러스 n에 n 빼기 1로 가야 되나? 뭐 너희들은 그냥 싹 다 더해도 되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는 식이죠. 1. 그 다음에 여기가 2배의 A7 더하기 6D니까 D죠. 맞죠? 1번 1 그럼 요거 계산하면 6분의 7, 8, 12 13이니까 왜 계산이 안 되지? n 플러스 1 이게 플러스 1이잖아. 뚱뚱한 빼기 2분의 7, 8 그렇죠. 그러면 28이 얘 몇 개야? 5개에서 1개 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28이 5개에서 1개 빼시면 되겠다. 그러면 요 놈이 열심히 계산한 내용이 이제 요렇게 계산이 돼버릴 거라. 너네가 여기까지 오는 순간 뭐가? 답이라는 확신이 될 거죠. 왜? 아무리 지저분해 보이는 이 식이 뭐가 된다는 게, 약분이 된다는 게 눈에 인지된 순간 어머나 개꿀. A7 마이너스 4D는 24. 그럼 문제에서 이거 주고 싶은 건데, 혹은 얘를 뭐 SK를 2분의 뿌뿌뿌뿌뿌 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뭘로 가시는 게 더 좋다 그냥? 아, 특정항 줬으면 특정항으로 다른 거 통상 표현에 버릇하자라는 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왔을 때도 너네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 나 얘 13배수 만들 건데 당연히 뭐가? D가 자연수니까 D에다가 숫자 넣어서 만들 건데 뭐는 잊지 말자.
D에 따른 H7이 정해졌을 때 뭐를 A1 역시도 0보다 큼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자. 이 문제가 어려웠으면 요거 가지고 조금 더 문제가 나올 법합니다. 근데 얘는 1 넣으면 27, 2 넣으면 30, 3 넣으면 35, 4 넣으면 39. 아, D가 4구요. A7이 얘도 결국 부정방정식이죠. 그냥 대입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뭐 멋있게 써가지고 는 13K라고 쓰고 뭐 K는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럼 너네 여기 왔어. 오케이 개꿀. 끝이 아니라 A1은 공차를 6개를 빼야 되니까 0보다 큰 15 나오니까 끝이 되겠다. D가 4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냥 특정한 준거 가지고 문제 풀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모토는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몇 개만? 아, 시계를 왜 따라준 거야? 너무 쉬운 거 말고 해석을 다루는 내용을 조금 하고 싶기는 한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해석을 다루는 내용 딱 2개만 하고 그 SN 통한 일반항 꺼내는 건 질리도록 나오는 그 내용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 19번 일단 2문제만 한번 가볼까요? 15번, 19번 수열의 기본은 해석이야. 했어. 15, 19 let's go 해보겠습니다. 세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15, 19, 45 얼마나 더 기다려드리죠. 여러분 15번에 투머치한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15번만 내가 앞에서 한번 좀 짧지 않게 한번 가봅시다. 얘를 그러니까 이 수열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AN이라는 수열을 10 근데 요렇게인데 이제 얘를 2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가시면 돼?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얘랑 오른쪽 그냥 뭐라고 보면 돼 얘들아? n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 덩어리 넣으면 1 6개는 2 9개는 3 3n까지 더하면 이제 n이 될 거라고. 첫 번째는 뭐 해보자. 그냥 오른쪽 덩어리가 1부터 3n까지 더한 거니까 n으로 계산되겠다. 그냥 뭐 하면 돼 얘들아? 너네가 얘가 가진 뭐가? 얘가 가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냥 규칙성이 있겠죠.
n까지 더했을 때 뭔가의 규칙성을 발견하고차 문제를 풀어내실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잘 봐봅시다. 뭐 3k, 3k 빼기 1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머지가 1인 놈들만 보자. 1부터 n까지 해서 n이 돼야 돼. 1 넣었을 때는 10이죠. 얘들아 2 넣으면 4까지 넣으면 얼마라고 보시면 돼? 한 주기 안에서는 1을 만들었으니 4에서 10을 더해 11이 될 거라고. 내가 7까지 더했어. 얼마가 되겠어? 10? 2가 되겠죠. 내가 10까지 더하면요. 위에서 1, 2, 3 만들고 10을 더해 13이 되겠죠. 또 3을 더해 14까지 더하면 뭔 소리야 뚱뚱아. 13까지 더하면 14가 될 거고 16까지 더한 수가 15가 될 텐데 이 뒤로 뭐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얘가 훨씬 빨리 커지겠지. 얘는 플러스 3씩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씩 되는데 중간에 뭐 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 자식 16 이상부터 날 필요 없어. 갖다 버리자. 10, 맛있고 10, 맛있고 1 남고 2 남고 3 남고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다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가 2인 놈들까지 한번 가봅시다. A2까지 더하면 즉 n이 2라면 오른쪽은 왼쪽은 20이 되겠고 오른쪽은 2가 되겠죠. 얘는 다음 거 가보자. A5까지 더 더해봅시다. 한 주기에서 1을 만들고 10을 더한 거니까 얘도 한 주기 돌고 오면 한 1씩 커지겠구나. 8에서는 22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 감각이기는 하죠. 얘네들의 차이가 얘는 3씩 늘고 1씩 느니까 결국 얘네들의 차이가 어떻게 2씩 줄어들 거야. 얘 보자. 홀수만큼 차이 났고 차이가 2씩 줄다 보니까 뭐가? 아구가 맞지 않고서 얘가 얘를 뛰어넘어 버리는데 요놈들은 얘는 3, 얘는 1, 즉 이놈의 차들이 2씩 커지다 보니 뭐 해질 거야? 언젠가는 만나겠죠. 언제? 지금 얼마 차이나? 14칸 차이 나네. 그러면 플러스 2를 몇 번 잡아야 돼? 7번 잡으시면 되겠다. 이해할 수 있? 그러면 한 칸당 3이니까 엥? 응? 잠깐만 왜 내 계산이 개똥 같아지지? 11에 23 14에 24 17에 25 20에 26 23에 27 26에 28 29에 21 더하기 8 29 29에 29라는 아주 이쁜 수치가 맞춰지겠죠. 여기 얘네들을 온전히 다 일일이 계산한다의 관점보다는 10 맛있고 10 맛있고란 이 수열의 합을 통해서 너네가 뭐를 한 바퀴 돌고 오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구나 라는 관점을 얻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갑시다. 첫 번째 같은 거 할 때 꼭 K, T 뭐 이런 거 문자 쓰지 마시고 그냥 너네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무조건 편하거든. 나도 이거 문제 풀 때가 이렇게 풀어요. 단 조금 생각을 빠릿빠릿하게 하는 수준의 차이인 거지. 나라고 해서 얘네들의 나머지를 이용한 일반식의 전개 그딴 거 안 합니다. 그냥 넣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는 요렇게 준 거를 오른쪽을 n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던 거 들어보자. ak를 1부터 n까지 더한 거랑 1부터 3일까지 더한 거랑 같아. 이렇게 넘겨보자.
k가 n 플러스 1부터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1부터 n을 넘기면 1부터 3n에서 1부터 n을 빼 n 플러스 1부터 3n까지 더한 게 빵이구나. 얘들아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만 조금 고민을 해보자.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조금 하셔야 돼. 그럼 너네가 지금 내가 얘를 풀라고 했으면 뭐 이런 관점일 거예요. 아 얘부터 출발할지 얘부터 출발할지 얘부터 출발할지 약간 이런 관성으로 이 문제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근데 우리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뭐해?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가자는 거야. n 플러스 1부터 3n까지 더할 거야. 얘가 10 맛있고 한 4줄만 써볼까? 얘도 이런 거죠. 결국 규칙성, 의미성 찾기인데 뭐에서부터? 아는 거에서 출발해보자라는 거야. 얘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더해볼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디서 출발할지는 잘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3n까지 더해야 돼. 어디서 끝나셔야 돼? 여기서 끝나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3부터 6까지 더하면 그냥 6, 5, 4, 3을 더해도 된다의 관점이랑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단 내가 얘는 얼마인지를 잘 모르지만 혹은 얘의 값을 잘 모르지만 이 자식의 값은 이미 뭐라는 걸 알아. 3의 배수야? 맛있고에서 끝나야 된다는 걸 알죠. 여기서도 뭐 해보자 얘들아? 앞으로 가보자는 거야. 잘 봐. 맛있고 얘 더하면 얼마 남아? 1 남죠. 우리 암산으로 풀어보자. 얘부터 어딘가에서 딱 끊어서 뭐를 만들어내? 0을 만들 거야. 마19 마구 1 마18 마8 2 마17 마7 3 n 플러스 1에서 딱 끊어야 된다면 어느 순간에 끊길 거야? 마19 마구 1 마18 마8 2 마17 마7 7 빵 하는 순간 뭐가 끝나셔야 돼? 0이 되는 관점이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한 바퀴 되면 1 남아요. 2 남고요. 3 남고요. 마19 딱 때려가지고 0 만들어야 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수열을 한 직관적으로 나열하면서 보자는 거야. 내가 n 플러스 1이 어딘가 얘를 앞으로 당길 때마다 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이 다 더해줄 건데 마19 마구 1 마18 마8 2 마17 마7 3 마16 마6 4 아 그러면 내가 n 플러스 1번 장에서는 여기서 딱 마19를 더한 채로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그러면 10을 더했을 때가 얼마가 나오셔야 돼? 얘부터 얘까지 더한 게 19가 쌓이고 마19에서 없애주셔야 된다. 그럼 봐봐. 하나당 이 세 개당 하나씩 얼마씩 쌓여? 1씩 쌓이겠죠. 1, 2, 3 총 몇 개? 19개가 생기려면 이 세 개짜리가 총 몇 개? 57개가 있으셔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 1, 2, 3, 4 57개가 있고 얘까지 들어간 수가 총 한 개수가 몇 개가 될 때? 58개가 되면 빵인데 n플1부터 3n까지 한 개수 몇 개요? 2n개죠. 그래서 n은 29다라고도 구할 수 있겠다. 여기서 뭐 수열의 시그마를 거꾸로 더한다라는 거를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않은 멘트고요. 얘들아 얘 뭐를? 뭔가의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모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는 놈에서부터 이 문제 조건을 접근 슬근슬근 살근살근 접근이란 걸 좀 해보자 라는 게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말이야. 특정한 합을 줬으면 걔 가지고 식을 쓰자고 얘를 통한 계산값을 얻을 때도 결국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어디선가의 지식들을 어디선가의 조건들을 스크랩해와서 뭉쳐서 계산한다? 사전 자리를 풀 때 되게 좋지 않은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19 쌓이고 19대에서 빵 되는구나. 57개 얘 합쳐서 58개 2n이 58개구나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일단 남은 시간 19번 45번 조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숙제를 내주기는 해야겠네. 다시 A1과 AB1이 혹은 A1, B에 A, B에 둘 다 등차라는 거를 줬다만 가족권에서 얘를 뭐라고 줬어? 둘이 뺀 게 풀마 5 중 하나다. 그러면 너네가 나 조건도 좀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냐? 그냥 위에서 뺀 거 줬으니까 밑에 것도 뭘로 바꾸자? 뺀 걸로 바꾸자. 얘는 뭐 음수다. 뭐 이거 뭐 멋있게 풀자면 CN으로 쓸 수 있다면 뭐 그런 거 그닥 필요 없다라고 봐요. 결국 등차 빼기 등차 이꼴 뭐일 거니까 등차에서 등차를 빼봤자 뭐가 될 거야? 뭐 등차겠죠. 만일 공차가 같다면 상수함수만 L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등차 빼기 등차는 난 등차다. 이거 좀 이제 뭐 어쩌라고 이 수열을 쳐다봐 보자. AN 빼기 BN,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일 텐데? 등차 수열일 텐데 우리가 뭐라는 걸 알아? M 넣으면 빵이고요. M 플러스 1 넣으면 음수다? 공차가? 음수구나까지도 알 수 있겠죠. M 넣은 거 빵이고 M 플러스 1 넣은 거 음수야? 공차가 음수.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M 넣은 게 빵인데 공차가 음수라는 거는 이 자식 초항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지만 줄어들다가 빵인 거 찍겠죠. 한 번에 끝낼게요. 너네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 나 식으로 푸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공차가 음수인 뭐까지 있고 정수라는 것까지가 있고 n번째 항이라는 놈에 있어서 0을 만들려면 5에다가 공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을까? 공차는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된다요? 마이너스 5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공차가 음수인데 5에서 시작하게 빵 찍어야 돼. 공차가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르륵 중에 뭐 아니면 뭐야? 얘 아니면 얘겠죠. 공차가 마5예요. m은 2란 소리일 거고요. 공차가 마일이에요. m은 6이라는 소리겠죠.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줬으니 m이 3보다 크다라고 줬으니 이 자식 갖다 버리시면 돼요. 결국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올려서 쳐다보시면 이 직선끼리에 대한 관점, 직선에 대한 의미,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을 거고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1을 대입한 놈은 오차이가 날 거고 요 놈이 이제 자연수가 됐을 때 결국 이 갭을 어떤 식으로 줄여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식으로 쓴다면 5라는 놈은 n-1 곱하기 얘네들의 공차의 차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 그럼 난 너희가 여기서 뭐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부정방정식으로 푼다 까지 하셔도 오케이인데
모든 항을 일반항으로 때려서 D1, D2 연립 때리시고 계시지 마시고 정수 자연수 이꼴 부정방정식 5월 정수 자연수 이꼴 대입해서 마지막에 구한다.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뭐 때려 맞췄어요. 때려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정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자연수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의미성이 강한 내용이고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정수 자연수를 만났을 때 앞으로는 오케이 일반항 때리고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가 아니라 정수 자연수를 통한 해석 정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자 이런 생각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 정리 다 하시고 45번 좀 먼저 풀고 그다음에 시그마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실게요. 뭐 고2 문제기도 해서 문제에서 준 거, 문제에서 구하란 거 가지고 제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45번에 대한 내용을 일단 경우부터 나누셔야 돼. 얘들아 잠깐만. 오케이 S의 등차 수열 2차식 써가지고 뭐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거 이미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다라고 봐요. 나는 솔직하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고 등차 수열하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그려서 푸는 거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나올 거 없는 수준이에요. 뭐 절대값 때려서 갔다 때리고 여기도 문제도 몇 개 있어요. 뭐 48번 같은 것도 다 이미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다라고 보고 나는 이제 45번을 조금 띵킹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얘들아 요거 얘를 봤을 때 너네가 뭐 절대값은 절대값이다를 푸는 방법이 정해진 것도 맞지만 그냥 공차가 음수인데 요런 절대값을 만족시키는 상황 자체를 두 가지를 그려볼 수 있으시면 돼. 수가 계속 쫄룰룰룰로 작아질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4, 3, 2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 n 플러스 2의 2배가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뭐가 될 수도 있어? 작아지다 보니 부호가 바뀐 다음에 절대값을 곱해서 2배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얘들아 이때 뭐 중에 SM 플러스 1 요 세 개의 식이 아니라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저 세 놈 중에 최대 최소 누군지만 구해봐봐. 한 1분 30초만 구해요. 이 등차 수열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얘가 그냥 2배인 경우랑 얘가 마이너스 2배인 경우에 얘네들 이 셋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만 구해보실래요? 한 30초만 다 구할 수 있어요. 막 수열을 고민해보세요. 앰플 중에 어떤 뽕뽕이가 제일 클까? 이 경우 이 셋 중에 제일 큰 뽕뽕이 누구야? n 플러스가 제일 클 거예요. 이 경우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야? 얘가 제일 작을 거야. 왜? 왜? 이차 함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가보자고.
결국 공차가 음수니까 얘가 이 자식 2배로 같으면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즉 이 등차 수열이 m 플러스 2를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m까지 더하기 제일 작겠죠. m풀이 더할수록 뭐 할 거야? 커질 거야. 왜? 양의 값들을 쭈루룩 더 더하는 거니까 값이 더 커질 거라고. 얘들아, 이 경우는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죠? 제일 큰 거는 사실 쉽거든. 뭐 하세요? 요 경우는요. 이 경우 제일 큰 건 당연히 m 플러스 1을 넣은 게 제일 클 거야. 왜? 이거 마지막 양해하는 거니까. 얘들아, 최소는 m까지 더한 게 제일 작아요? m 플러스 2까지 더한 게 제일 작아요? 최소는 내 질문은 이거죠. SM과 SM 플러스 2 중에 누가 더 작냐라는 내 질문은 뭐와 동일할 거야?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가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질문과 같겠죠. 얘에서 얘로 가려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m까지 더한 거를 기준으로 m 플러스 1 한까지 더한 건 무조건 커질 거예요. 양수를 더한 거거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양수 한번, 원래 수열은 어떻게 생겼어? 음수 한번 더했을 때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직선의 관점으로 보면 좀 바로 띵킹할 수 있겠죠. 왜? 얘랑 얘의 정가운데가 이제 m 플러스 1일 텐데, 얘들아, m 플러스 1의 절대값과 m 플러스 2의 절대값, 당연히 m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m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뭐라는 거를, 얘를 기준으로 m 풀 1을 한 번 더하고 m 풀 2를 한 번 더 더했을 때는 값이 뭐였을까? 줄어들었을 거야. 아, 그러면 이 자식의 최소는 이렇게 되겠다. 뭐 띵킹하시면 되겠다. 할 수 있을라나? 얘들아, 아니면 봐봐. 얘의 부호를 판단한다라는 생각을만 이해를 해봐. 이 셋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어떻게 보자는 거야? 얘는 n번째까지 더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다라는 관점으로 쳐다보자고. 얘가 양수면 얘가 얘보다 클 거란 말이야. 얘가 음수면 얘가 얘보다 크겠죠. 얘 기준 이 자식으로 올 때는 요거를 더한 거니까 이 더해진 놈의 부호가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정해주는 거구나. 얘는 어떻게 보자고? 얘를 기준으로 SM을 기준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걸로 쳐다봤을 때 얘네들의 부호가 양수면 얘가 더 크겠죠. 얘네 둘이 더한 게 음수면 얘가 더 작겠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근데 이 경우는 일단 m 플러스 1번째 항이 마지막 양의 항임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얘가 제일 클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제일 큰 거는 알겠는데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알고 싶은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런 직선 안에서의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면 그냥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 가보자. 우리는 지금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고 누구는 얘는 음수고요. 누구는 얘는 양수죠. 그러면 얘랑 얘랑의 대소관계 이꼴 얘네들이 더한 거에 부호라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의 부호를 이렇게 받아들여 보자. 우리 뭐 알죠? 등차 수열이니까 am 플러스 1이라는 이 자식 2배의 am 더하기 am 플러스 한 등차 중앙 때려버리자. 근데 am 뭐와 같아? am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요 자식이 마이너스 2am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a의 m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는 이꼴 뭐와 같을 거야? 2분의 1의 a m 플러스 2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얘가 뭐니까? 음수란 말이지. 그러면 얘에다가 이 자식을 더한 게 얘인데 얘에다가 음수를 더한 게 이 자식이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가 더 작겠구나라는 거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열이 가진 의미성에 대한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쉽게 감성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요놈이 얘도 동일하게 얘가 이제 460 얘 460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am 플러스 1과 인 걸 알 수 있겠죠.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인 거를 알 수 있구나. 근데 뭐 계산은 조금 귀찮지만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등차수열의 합을 얘네를 가지고 표현하면 조금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난 너희들이 이 조건에 이 관념적 해석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산하게 계산적인 양은 많이 줄여줄 거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시그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45번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마무리 지어도 충분합니다. 30초만 있다가 시그마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맨앞을 조금 펴시고 예 설명 2분 컷 할게요. 아이고 진짜 적당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적당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매년 나오니까요. 매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애들이 틀려요. 18번 잠깐 해볼래요? 18번 그 다음 쭉 뒤로 가서 이제 제작수 수능이 31번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 얘네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인데 이젠 남은 하나는 그냥 18번 같은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별의별 지저분한 조건식을 주고 14번이죠. 미안합니다. 아닌데? 잠깐만 18번이죠.
안 나온 건 저거밖에 없어. 얘는 근데 사실 좀 진리죠? 무슨 랭키죠? 우리가 이제 개념을 배울 때는 이제 이렇게 배우죠.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뭐 굳이 항상 우리가 AK만 들어있는 거는 아니죠? 뭐 AK분의 뭐 BK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일반항 자체가 뭐한 조금 개똥같이 생긴 뭐 동그라미 분의 동그라미 뭐 이런 놈들을 줬을 때 이건 이제 고2 때는 뭐 외우죠. 뭐 오른쪽에는 2차식에 뭐 상수항이 있으면 A2부터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미분 때리고 초항부터 공차 뭐 이런 관점을 배우는데 여기다가 그냥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해보자. 얘네들에 대한 행동 강령은 사실 뭐죠? n에다가 1을 넣는다는 것과 n까지의 합에서 n-1까지의 합을 뺀 게 들어있는 놈에 대한 n번째 항이다. 단 얘는 n이 2부터 성립한다. 근데 위에서 비교한 1 넣었을 때가 같으면 1부터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꺼낼 수 있었다는 것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18번을 풀 줄 알면 이 설명 그냥 안 들으셔도 된다는 동일한 말이다. 얘랑 얘가 뭐에 조건식에 있으면 특정한 수열에 내가 모르는 n번째 한까지의 합이다라는 조건식이 있으면 뭐한다? 이 자식 그냥 무지성으로 때린다. 끝. 18번 어떻게 풀죠 얘들아? 18번을 다시 한 번 더 넘어옵시다. 뭐 이거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18번 왜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냥 조건식에 뭐가 들어있어? 수열의 합이라는 멘트로 표현된 SN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얘가 요렇게 있으니 그냥 우리의 행동 능력을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다. A2는요 1-4A1이라는 거. 그 다음 뭐 하자? n 있으니까 항상 뭐해? n-1 집어넣은 식을 쓰자. 얘가 우리한테 시그마는 뭐뭐예요, S는 뭐뭐예요는 이제 진짜 너무 질리고 나와봤자 뭐밖에 없어. 그냥 조건식 안에 던져주는 거밖에 없어. 단 너희들은 조건식에 있든 이런 걸로 얘는 누구누구야 라는 걸로 주든 시그마나 수열해야 이게 변수가 있어야죠. S6을 보고 갑자기 S5를 빼 이런 건 아니겠지. S 상수, 시그마 상수는 그냥 계산 때리시면 되고 n번째까지의 합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지성 이거를 푸셔도 절대 틀릴 게 없다. 그럼 얘가 빼봅시다. AN 플러스 빼기 AN 뭐 마사로 묶어서 계산하면 AN 때리고 얘는 뭐 요런 식의 단 이거밖에 없는 내용이겠고 받아들이시는 게 이 문제의 끝이자 이 문제가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이용한 일반항을 꺼내는 문제의 아마 천장 같은 제일 어려운 유형. 그냥 SN을 떡하니 던져주는 게 아닌 SN이 들어있는 조건식을 줬을 때도 우리의 행동 강령은 뭐와 어떠한 문제의 유형이든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거를 오케이. 동안 좀 정신 좀 차리시고 내가 이제 문제별로 한 3개 정도만 말로만 뿡뿡뿡 할 건데 내 말을 조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바라는 거는 얘를 읽어보자야. 그냥 얘를 좀 읽어보자야. 무슨 말이냐면요 4번 잠깐만 봐봐. 4번 잠깐만 볼게요. 너무 시끄럽고 치지 말고 4번의 나 조건
얘들아 그냥 뭘로 가? 나조건 왼쪽 거는 뭐라고 읽으면 돼? 짝수항의 합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홀수항의 합이라고 읽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냥 읽을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등차 혹은 등비라는 말이 더 없어가지고 식을 쓸 게 별로 없지만 시그마를 던져주면 그냥 이 시그마의 의미가 뭔지를 읽어버릇 해주세요. 온리 오케이 시그마 수열의 합 식으로 쓰자 노노 뭐하자? 짝수항 더하고 홀수항 더하고 그거 옆으로 당연히 넘기고 싶어. 그래서 짝수항 다 더하고 홀수항 다 더하고 빼면 n제곱이구나 라고 문제에서 준 저 시그마를 제발 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5번 보시고요. 얘는 이제 문제 조건을 읽자거든요. 얘들아 문제 풀지 말고 5번의 나조건을 잠깐만 봐봐. 공차가 자연수인데요.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래? 어쩌라는 걸까? 공차가 자연수고요. 가조건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곱하기 0보다 크거나 같대. 무슨 말이죠? 초항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만일 초항이 음수라면 뭐를 찍어야 돼? 0을 찍어야 된다. 띵킹할 수 있겠지. 왜 얘가 양이 되는 순간 나 조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0 양양 오케이 0 양양 공차가 자연수니까 양양이면 나 조건가 개꿀이고요. 으로 시작하면 0을 안 찍으면 모순이네. 0 양양이구나 라고 문제를 읽고 풀러가시면 된다고. 얘를 보고 공차 D고 가조건에다 A1 더하기 7D, A1 더하기 4D 넣고 계산하고 계시지 말고 의미성에 대한 문제 조건의 의미를 제발 플리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6번도 잠깐 눈으로만 볼게요. 모함실 등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인데요. 그냥 읽었으면 좋겠어. 1부터 10까지랑 2부터 20까지의 짝수를 더한 게 빵이다. 그럼 너네가 저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저거를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이 말고 저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한 이 전체 덩어리들의 의미는 뭘까? 홀수함은 몇 번씩 더하고요? 한 번씩 더하고요? 짝수함은 몇 번씩 더하는 거예요? 2번씩 더하는 거다. 6번 인지할 수 있어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자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홀짝을 따로 조건에다 줬으니 너희들은 이 수열의 합을 홀짝을 따로 읽고 싶으셔야 된다가 내가 하는 말이에요. 홀부터 짝까지 싹 다 더하고 뭐한 게 짝을 한 번 더 더한 게 0이래요. 그러면 홀은 히읗으로만 가겠습니다. 홀에다가 이 짝을 더한 게 0이래요. 공비 얼마라는 소리죠? 우리 아까 했잖아. 묶기 아까 했잖아. 공비 얼마라는 소리야? 우리 아까 했던 묶기를 그대로 써보자고. 얘 뭔데? 짝이 뭔데? 홀 곱하기 공비잖아요. 공비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겠죠. 덩어리채로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겠어? 위에서부터 문제 조건에서부터 홀짝을 따로 줬으니 너희들은 얘를 홀짝을 따로 보고 싶어야 돼. 13579부터 뽀로록 19까지랑 238 뽀로록 짝수가 있는데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가 빵이야? 홀수에다 짝수 2개 더하면 빵이 돼. 짝수도 뭐와 같다? 홀수 곱하기 홍비죠? 아하 1 더하기 2R이 빵이구나라는 관점을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뭐 A3 나오니까 뭐 거꾸로 가셔서 6번 풀어내시면 되고 시그마의 의미를 읽어버릇 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뒤로 쭉쭉쭉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졸리군요. 9번 잠깐만 봐봐. 이런 게 수능에 나왔어야 돼. 9번이 진짜 아까운 문제예요. 잘 봐. 등비 수열이고 S5 빼기 S2 항 몇 개야? 3개죠. S6 6개죠. 그럼 너희들은 저걸 보고 뭐에 뿡뿡이더라? 그냥 묻고 싶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뭐 1, 2, 3으로 묶든 4, 5, 6으로 묶든 3, 4, 5로 묶든 뭐 하자고? 그냥 묶자고. 밑은 A, 3, 4, 5가 더해진 거고요. 항상 뭐 작은 걸로 묶으세요. 위에는 1, 2, 3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뭐해 묶어. 배수 관계니까 당연히 몇 개씩 3개씩 묶어야죠. 요거를 A라 하면 뭔 소리야 뿡뿡아. A R 제곱이겠고요. 당연히 여기는 A R 세제곱이겠구나. R 제곱분의 1말 세제곱이 뭐구나. A2구나. A2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3R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게 결국 S5 빼기 S2를 보고 A, 3, 4, 5 3개인데 분자 6개네? 약분할 생각을 하시는 관점이 필요한 거지. 뭐 등비설 한 통씩 니들이 몰라서 틀리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12번도 잠깐만 볼게요. 시그마를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뒤에는 시그마 뭐죠? S1 빼기 S2 더하기 빼기 S3 더하기 S4 빼기 S5 더하기 S6이죠. 당연히 너네 뭐 하고 싶어? 더하기 빼기 하면서 묶어서 A 2, 4, 6 더한 걸로 그냥 가고 싶으시면 되겠다. 오케이? 시그마를 보고 SK에다 식을 넣는 게 아니라 저 시그마의 의미가 뭔지를 제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그 뒤에는 뿡뿡은 뭐 딱히 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다 해드릴 거 해드렸고, 뭐 시그마 통한 일반항 세팅 다 해드렸고, 22번 봅시다. 22번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얘들아, 나 조건 9A3 오케이? sorry 9A5 오케이? 나 조건 22 나 조건 9A5 A5 3 오케이? A5 3 오케이죠? 네, 좋습니다. 9A5 A5가 3이다 라는 거 준 거고, 가조건에서 A5 빼기 D, A5 더하기 D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A5가 3인 상황에서 두 절대값이 없이 8인 거를 그냥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는 뭐 나띵 하드가 될 테니 23번 계산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뭐 저거는 똑똑이들은 똑똑이고 뿡뿡이들은 뿡뿡이처럼 해야 돼. 그냥 싹 다 뭘로 3이라고 계산한 다음에 2를 빼셔도 되고, 아니면 나눠서 계산을 해보셔도 되는데, 손이 고생해 버릇해야지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고2틱한 계산 문제들도 조금 몇 개 있고요. 고3틱한 계산 문제들은 의미성 짙은 거는 내가 좀 해드렸다라고 보고 있고, 이 33번 와봐봐. 33번 한 3문제만 말로만 더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얘들아, 33번
공차가 음의 정수고 등차 수열 AN이고 AN이 마이너스 2다를 끊고 밑에 거 그만 넘어가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데 A6이 마이너스 2면 이 수열에 대한 생각 5초만 하자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상 A6부터가 음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만 A5부터가 음수구나. 음의 정수라는 멘트를 밑줄만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음의 정수일 때 상황을 그려버릇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바로 밑에 있는 거 따로따로 계산하면 멍청이죠. 옆으로 넘기면 절대값 빼기 AK니까 뭐 하시면 돼? 양수면 버려, 음수면 마이너스 2배 때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당연히 너네가 5, 6, 7, 8을 더한 것인가 6, 7, 8을 더한 것인가인데 이렇게만 보면 된다. 6, 7, 8을 더했을 때 등차 중앙 가지고 계산이 아주 깔끔해. 거의 무조건 답일 겁니다. 수열에서 개똥 말같이 나는 계산이 나온다? 뭐 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36번은 나랑 지금 할 거고요. 그 뒤에 일단 40번 봐봐. 40번에는 이 문제 안 풀어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밑줄 쳐봐. 제일 마지막에 n의 최소가 6이 되도록 써봅시다. x6은 k분의 1보다 작고요. x6은 근데 문제에서 지금 xn이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미니멈이 6이 되려. 그럼 6 넣으면 만족한다. 플러스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x5는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6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6 넣어서 만족한다에 끝나 계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오셔야 돼? 6이 최소가 된다. 미니멈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36번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요거만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36번) 하고 저 뒤에서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